인터넷 용어인 줍줍이라는 단어가 부동산 시장에 등장했는데요. 줍고 또 줍는다, 즉 손쉽게 얻는다는 뜻입니다. 청약 미계약 물량에 대해서는 이 청약 통장도 자격 조건도 따지지 않고 누구나 추첨을 신청할 수 있는 무순위 청약 제도가 올해 초 부활한 이후에 나타난 신조어인데요. 보유 현금이 많은 다주택자들만 이런 줍줍 아파트로 이득을 보고 있다는 우려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부동산 현안을 짚어보는 목요일의 오아시스에서 이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 무순위 청약제도 어떤 제도인지부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그렇죠. 줍줍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무순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순위가 없다는 거겠죠. 네. 뭐 주택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뭐 세대주이거나 아니면 통장이 있거나 없거나 누구나 다 19세 이상의 뭐 성인이면 청약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네. 이게 무순위 청약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옛날에는 주로 견본주택에서 주로 줄을 세웠잖아요. 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지금은 이제 금융결제원 청약 사이트 네. 아파트 투유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청약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량들은 주로 1순위자들이 뭐 당첨이 되고 나더라도 네. 막상 이제 돈이 없어서 계약을 못 하잖아요. 이런 물량이 주로 미분양이나 미계약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을 이제 현금 부자들이 뭐 줍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미분양으로 인해서 생기는 무순위 청약은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장을 쓰지 않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수도권이나 광역시에서는 1주택자들이 통장을 써서 당첨을 받게 되면요 예. 입주하고 나서 6개월 안에 종전집을 팔아야 돼요. 팔지 그렇죠. 않으면 청약 자체가 취소가 되고 예, 예.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는데 이 줍줍이라고 하는 이 무순위 청약은 그런 규제가 없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현금 부자들이나 1주택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제도가 올해 초에 도입됐던 이유는 배경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무순위 청약이 많아졌다는 것은 미계약 물량이 더 많아졌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까다로워졌다고 보면 될 거예요. 뭐 분양가는 높아졌지, 뭐 대출 규제는 심해지지. 이러다 보니까 막상 이제 그 당첨이 되고 나도 뭐 계약 안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지난해만 하더라도 로또 청약, 뭐 청약 불패 이런 얘기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얘기가 싹 사라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집값이 계속해서 또 오른다는 보장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무순위로 결국 이어지는 이런 양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도입된 제도가 지금 시행 3개월 만에 정부가 부랴부랴 손을 본 건데 어떤 부작용들을 좀 특히 심각하게 본 겁니까? 이 무순위 청약은 사실상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 있는 네. 거죠. 그러면은 이제 돈을 준비한 사람, 현금 부자들이 이제 이걸 독차지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약간 사각지대가 좀 있다고 본 겁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의 청약 공급에 관한 규칙은 기본적으로 무주택 서민에게 우선적으로 집을 배정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그럼 약간 최근에 이제 그런 경향이 또 강화되기도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만약에 예비 당첨자의 비중을 좀 더 늘리면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네네. 왜냐하면 예비 당첨자들은 무주택자일 가능성이 높고 예. 가점도 높은 실수요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이분들을 이제 우선적으로 배정하자 이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네. 자, 이 최근의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 있었는데요. 2년 전 분양이 끝났던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계약 취소가 한 건 나왔는데 신청자가 무려 4만 명 넘게 몰렸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시죠.
해당 단지는 2년 전에 분양을 했다고 하니까 그 무순위 청약은 엄밀히 따지면 아니지만 또 무작위로 추첨을 한다는 점에서 뭐 넓게 보면 이 줍줍 아파트의 범위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줍줍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공덕동에 한 것은 이제 계약 취소분에 의해서 이제 네. 나온 물량인데 이것은 19세 이상의 무주택자만 청약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저희들이 계속해서 미계약분에서 발생하는 줍줍은 조건이 좀 더 완화돼서 뭐 집이 있어도 이제 청약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 공덕동에 분양한 게 굉장히 어제 하루 동안 큰 이슈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일단 뭐 넣고 보자 그런 분위기도 상당히 많이 감지됐다고 하죠. 주변 시세보다 뭐 5억에서 한 6억 정도 싸다 보니까 시장을 이제 부정적으로 내다보는 사람들도 설마 뭐 그 이하까지 떨어지겠느냐 뭐 그런 생각, 일종의 이제 안전자산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뭐 당첨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까 사실상 뭐 로또 하듯이 청약했다 이런 뭐 뒷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른바 저게 마용성 중에 하나인 마포 지역이긴 하지만 2년 사이에 이게 분양가보다 5억이나 더 시세가 올랐다는 점이 저는 좀 씁쓸했어요. 어떻게 보면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이 그만큼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서울에서 강남 지역보다는 이 마용성이라 하는 뭐 주로 주식용으로 말을 하면은 옐로우칩 단지들이 더 많이 올랐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시세 차익이 그만큼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주로 강북 지역의 오피스들이 이제 대거 들어서다 보니까 예. 그쪽으로 이제 배후 주거지로서 이런 지역들이 좀 각광을 받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더라도 너무 좀 이상 급등했다, 좀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럼 이 무순위 청약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어떤 점들이 변경이 됐습니까? 일단은 지역적으로 보면은 서울과 같은 투기 과열 지구에서만 이번에 예비 당첨자 비율이 종전에 이제 80%, 그러니까 네. 모집 가구의 80%에서 이제는 이제 500%로 늘어난다고 보시면 엄청나게 될 겁니다. 늘어났네요.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1, 2순위가 이제 아무래도 청약을 하게 되면 그죠. 네. 당첨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종전에 그러면 만약에 100가구를 분양하는 단지 네. 같으면은 예비 당첨자가 80명이었죠. 예.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500명까지 늘어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 건데, 다만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투기 과열 지구에만 늘어난다. 네. 그래서 서울, 과천,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시에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 지역은 여전히 40%를 적용받는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투기 과열 지구에 또 그런 현금 부자들이 몰릴 것이다. 이렇게 봐서 그렇게 조정을 한 거겠죠. 또 그 저희 그래프에서 봤을 때 청약 자격 그 체크리스트도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지금 그렇게 바뀌었는데 이게 복잡한 청약 제도 때문에 최근에 부적격자도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10% 가까이가 이제 부적격 당첨자들이 나타나는데 네. 이 하도 이게 제도가 자주 바뀌다 보니까 전문가들도 지금 헷갈리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요. 최근에 그 한 건설업체에서 부적격 당첨자 이 자료를 봤는데 네. 가장 큰 게 세대원 청약. 그러니까 세대주가 청약을 해야 되는데 뭐 세대원이 청약을 한 거죠. 그리고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뭐 소득 기준이 뭐 잘 안 맞았다. 네. 그리고 주택이 몇 어떻게 채냐. 보면 없어야 되는데 뭐 있는 분들이 청약했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이런 부분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체크리스트를 이제 명확하게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모델하우스나 이런 데다가 네네. 그걸 이제 게재하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청약 그 공급에 관한 규칙 같은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또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근데 이게 개인이 공부해서 하기에는 정말 너무 복잡한 것 같은데 그 단순히 체크리스트를 비치하는 것보다 좀 더 정부가 나서서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예, 어떻게 보면 자동으로 입력만 하면요. 입력만 하면은 그게 가점도 나오고 네. 당신이 이번에 청약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가늠해주는 그런 앱 같은 걸 좀 개발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아까 그 예비 당첨자 500%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 500%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최근에 이제 무순위 청약을 하게 되는 그 아파트 단지의 청약 경쟁률을 일단 봤는데 네. 5개를 조사해 보니까 평균 경쟁률이 한 5.2대 1 정도 네. 됐는데 그러면은 공급 가구 수 대비 한 5배 정도는 뭐 수요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은 예비 수요도 한 500% 정도 잡자 이렇게 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이상이 되면 또 서류 검증하기도 힘들고 또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아마 한 게 아닌가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제도가 개선이 되면 좀 어떻게 실효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 입지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날 거라고 보는데요. 아무래도 인기 지역 중심으로 보면은 예비 당첨자들이 네. 일단은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니까 계약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겠죠. 예. 그렇지만 뭐 지금도 미분양이다, 뭐 안 팔린다 이런 지역들은 예비 당첨자에게 기회를 주더라도 결국은 그게 줍줍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예비 당첨자 비율을 높이긴 했지만 뭐 지역 간의 양극화는 불가피하게 좀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 이런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 근본적인 문제점은 지금 너무 비싸진 이 분양가일 텐데요. 자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 3월 말 기준으로 평당 분양 가격을 보면 수도권이 1,740만 원이 넘고 이 서울 지역은 2,600만 원에 가까운데요. 이렇게 평당 분양가가 비싸다 보니 이 실수요자가 청약 당첨이 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금 조달이 안 돼서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참 많죠. 그렇죠. 분양가가 지금 1년 사이에 서울에서 14%가 올랐다는 것은 한마디로 네. 이제 고공비행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셀러리맨들이 월급 모아가지고 결국 분양받기도 굉장히 어려운 이런 이제 상황들이 나타났는데 이러다 보니까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실수요자들도 너무 높은 분양가에 결국 분양받기를 포기하고 그게 자꾸 이제 줍줍으로 네. 이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어떤 고분양가 문제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개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한쪽에서는 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한 사람에 한해서는 정말 제한적으로 좀 대출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조심스럽게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렇죠.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의 거시경제를 보면은 이 일종의 이제 그 가계부채 문제가 복병이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하고 개인들의 어떤 그런 복리와 어떤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거냐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네. 보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뭐 집을 처음으로 사는 사람 네.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계부채 뭐 관리 문제도 있지만 예. 좀 더 어떤 혜택을 준다는 측면에서 다소 문을 열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역시 여러 가지 그런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좀 시뮬레이션을 좀 예. 해보고 제한적으로 시행해 볼 필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달라지는 무순위 청약 제도는 그럼 언제부터 적용이 됩니까? 20일부터 이제 모집 공고분에 이제 그게 나올 네, 거 아니에요. 네. 거기서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청약을 하실 때 네. 제가 보면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계속 우리가 고분양가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무턱대고 분양을 받지 마시고 적어도 주변 시세보다 10% 정도는 낮아야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분양가를 꼼꼼히 따져 보시라는 말씀. 두 번째로는 역시 대출 규제가 만만치 않다. 네. 그래서 당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미리 자금 계획을 마련하지 않으면은 골치가 아플 수가 있다. 네. 설사 9억 원이 안 되는 아파트라도 예. 지금 중도금 대출이 되잖아요. 다 안 되거든요. 네. 서울에서는 40%밖에 또 안 되기 때문에 네네. 역시 자금 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좀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목요일의 오아시스 지금까지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과 함께 이 달라지는 무순위 청약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